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주요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은 영국에서 첫 번째 록다운을 시작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둘째는 도미니크 라합 외무장관은 하원 발언에서 중국 고위급 공무원 4명에게 위구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샌션을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미 국무부가 2020년도 한국의 부정부패 사례와 인권유린 사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첫 번째 록다운을 시작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뉴스캐스터 아이린 킴이 지난 사진들과 함께 회상합니다. 오늘은 작년 초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록다운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명령대로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록다운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석 달 후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아서 정부는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다시 감염자들이 늘어나자 9월달 2차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상태가 호전되는 듯 싶었습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에 시민들을 집에 가두어 놓기가 미안했습니다. 과학자들의 경고를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얼마 후 날이 추워지자 하루에 5만 명까지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확산에 겁이 난 정부는 정초부터 다시 전면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 록다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를 위한 화상통화, 공원에서 산책하기 등이 일상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임시휴가 퍼로 등에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휴가, 나이트클럽,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허깅하기 등은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눕고 죽어나가는 고통과 슬픔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한 가닥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입니다. 전 인류가 백신을 접종하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 보면서 지난 1년간의 지나온 순간들을 사진으로 회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미니크 라합 외무장관은 하원 발언에서 중국 고위급 공무원 4명에게 위구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샌션을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아이린 킴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외무성 도미니크 라합 장관은 오늘 오전 의회에 출석, 위구르 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중국 고위 공무원 4명과 국영신장 생산 및 공안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와 자산 동결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라합 장관은 이 지역에서 국가 통제는 매우 체계적이고 현재도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이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수용소에서는 고문과 강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고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에서 고문과 조직적 강간이 자행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용소에 9개월간 갇혔다가 풀려나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여성은 BBC 방송을 통해 중국인 남성들이 매일 밤 여성 수용자를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검은 방으로 불러 고문하고 강간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성들은 항상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남성들이 강간을 돕도록 강요받았고 예쁘고 어린 수감자를 고르기 위해 돈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강간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수용소 안에서는 전기 고문을 비롯해 불임 시술 등이 행해졌고
시진핑 주석 관련 책을 암기하지 못하면 음식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무부가 2020년도 한국의 부정, 부패 사례와 인권 유린 사건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피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0년 한국의 부정부패 사례와 인권 유린 사건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을 국제적으로 망신 주겠다는 의도보다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2 회담에 있었던 불만을 한국의 현 친북 정권을 정면으로 가르쳐서 동맹으로서 가치를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한국을 지렛대로 써야만 하는데 북한 편에 서 있는 한국과 중국을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눌러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핵 문제도 해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관련 영상을 23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한국편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를 2년 연속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과 연계된 다른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는 금융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또 2020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와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 자금 유용과 관련된 혐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회의원을 거론하면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차별과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 지난해 내내 성추행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세간의 시선을 끄는 등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그가 전 비서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다음 날인 7월 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지속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현 정권이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미국의 정책을 무시하는 것을 꼬집고 바이든 정권은 현 문재인 정권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고 좀 늦어지더라도 내년까지 기다려서 차기 정권의 정책을 보면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한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금액을 가지고 몇 년을 끌던 방위비 협상도 한 번에 길게 합의해버렸습니다. 어제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32,000명의 미군 방위비도 쉽게 해결해 주었고 인원 감소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방위비를 혜택국가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만 명을 줄여서 폴란드에 주둔시키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완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